매출보다 중요한 게 마진이잖아요. 홀은 보통 한 34~5%, 배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7%. 요즘 배달 수수료가 많다는 말이 많은데 배달이 17%가 나올 수 있나요? 홀은 런치 세트 뭐 해가지고 가격이 오히려 더 내려가고, 배달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가요. 왜냐면 이게 소비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좀 방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 이번에 식자재 가격을 더 내렸어요. 원래 저희 36%, 38%였는데 29에서 34%까지 내렸어요. 업체 한 20곳 다 불렀어요.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좀?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우리 전부 다. 그래서 방어를 했는데 이번에 또 배민에서 가게 배달이랑 음식 배달을 합쳤어. 마지막에 선택하게. 주문은 더 오르는 현상은 없는데 고객분들이 무료 배달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아진 거다. 그래 버리니까 수익률은 더 나빠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왜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은 출장 왔어요. 가맹점 의뢰가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5시간 운전해서 용인으로 왔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햄버거집 직영점 3개, 가맹점 9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안준혁입니다. 부산에서 어제 여기 용인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매장 오픈할 때마다 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이제 와요. 오픈할 때마다. 이렇게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건 생활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4년째죠. 모텔비만 거의 엄청 쌌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대략 하루 일정이 어떻게 돼요? 용인 동백이 오픈을 하거든요. 사장님이랑 상담하고 주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보면서 이따가 다시 부산 내려와야 돼요. 사무실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픈되어 있는 매장이 총 한 90개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이제 90개가 이제 돼요. 3월 달까지. 매장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12월 달에 저희가 4,900만 원, 그럼 연매출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400억 정도 생각하십니다. 처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나요? 원래는 프랜차이즈 안 하려고 했어요. 차라리 직영점을 열어서 매장을 계속 운영하자. 직영점이랑 개인점을 할 때 두 개를 수익률을 비교를 하면 직영점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규모가 쌓이거나 계속되면은 초월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생각을 좀 바꿨죠. 내가 직영점을 하는 것보다는 만든 음식들을 전국 단위 사람들한테 이걸 먹여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환이 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직영점만 할 생각이었다가 네, 저도 비법이 뺏길 것 같고 해서 한 1년 정도 고민하고 하자 하고 나서 1년 뒤에 체인점을 받았어요. 고민을 좀 충분히 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체인점은 처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돈을 벌려고 하려면 소스나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 있는 채로 제공이 돼야 되고 맛이 균일해야 되니까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잡고 레시피, 계량 뭐 이런 것도 또 정확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1년간 저희가 계속 했었죠. 프랜차이즈 하면 본사만 돈 벌고 점주는 망한다던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저희는 하루 매출이 150만 원 미만으로 나와버리면 오픈할 때 광고비를 제가 제 돈을 드려요. 한 200~300만 원씩 해가지고 가게를 만들어요. 저는 월세 7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 해서 1,700만 원 매출해서 1억 4천까지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해보면 매출이 낮아도 어느 지역이든 매출은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마케팅 비용을 넣으면서 그걸 또 컨설팅해서 끌어올려요. 3천에서 4천만 원 나왔던 곳이 뭐 6개월 뒤에 뭐 6천, 7천이 돼 있고. 이쪽은 근처 상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항아리 상권이거든요. 다만 여기는 오프라인 중에 몰에 입점이 돼서 가시성이 좀 떨어지니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간판도 크게 좀 걸려있고 이래야 홀은 가시성이거든요. 또 지나가는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는 이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먹자 상권은 아니죠. 오늘은 거의 가오픈 느낌? 이렇게 가오픈해도 손님들이 오시나요? 홍보를 그렇게 안 쳐요. 숙련이 안 돼서 숙련을 좀 시켜야 됩니다. 아, 여기에요? 아,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픈 축하드립니다. 청소하실 때는 물 청소 한번 하고 나서 오늘이 오픈 첫날인 거예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햄버거 브랜드가 여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 브랜드를 설명회도 가보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해야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맛이 제일 그 중에서 나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원가율이라든지 업체에서 설명하는 걸 들었을 때 그런 면에서도 괜찮았고, 그다음 작업 효율명이나 이런 데에서도 괜찮아가지고 선택을 했죠. 매장 오면 이제 뭐 체크하시는 거예요? 메뉴판이 잘 되어 있는지,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테이블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주문하러 가는 동선이랑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동선이랑 먹는 동선이랑 배달 기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겹쳐져서는 안 되고, 기사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봐야 되니까. 그렇죠. 동선이 다 잡혀야죠. 그리고 거기서 또 좌석을 최대한 얼마나 잘 뺐는지까지 다 보는 거죠. 저기 패티 누르는 게 생각보다 어렵던데 잘하시네요. 본점에 가서 연습도 좀 해서 오고 많이 배워야죠 뭐. 원래 요 직업을 좀 아세요? 브랜드를 한두 개는 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표 월 매출이 있으세요? 한 상위권? 양파는 왜 가져오신 거예요? 양파가 모자랄 수 있어서 미리 조금 갈아 놓으려. 아, 와서 이것도 다 도와주고 하세요? 바쁘니까. 아, 이게 양파 가는 기계예요? 저희가 이제 칼이 없어요. 보통 양파는 하루에 몇 개나 써요? 50개? 엄청 많이 쓰는구나. 양파가 많이 들어가요. 양파가 구우면 좀 단맛을 내니까. 그죠? 예. 그러면 식자재는 저것만 준비하면 돼요? 상추는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아, 이것도 따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전국 농가랑 저희가 계약이 돼 있어요. 한 대형 농가 3곳이랑. 카이피라라는 특수종이에요. 농가랑 계약해서 좀 단가가 좀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마트에도 팔아요. 근데 이마트보다 한 2배, 3배 싸요. 아, 진짜요? 저희가 뭐 한 달에 그래도 한 3톤에서 4톤 정도 쓰니까. 여기는 그러면 원가율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제품당 다 다르지만 29에서 34%. 매장이 바빠지면 동선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주방 평수가 한 9평에서 10평 정도 되는데 빵 굽고 고기 굽고 만들고 제가 한, 둘, 세 개로 끝났잖아요. 튀김하고 포장하고 나가고. 주문은 저희 키오스크 한번 이용해 주세요. 뭘 체크하시는 거예요? 광고가 들어가 있는지 메뉴가 잘 돼 있는지 일이 할 게 엄청 많아요. 당근도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돈만 충전하면 할 수 있게끔. 매장에서 보통 가장 많이 판매되는 메뉴는 뭐예요? 저희 새우버거가 제일 유명하죠. 여기 매장은 좀 예상하는 월 매출이 있어요? 용인이 4개가 매장이 있는데 다 매출이 좋아요. 여기도 한 5천 이상은 하지 않을까. 매출보다 중요한 게 마진이잖아요. 마진은 홀이랑 배달은 몇 프로 정도로 잡고 계세요? 홀은 보통 한 34~5%, 배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7%. 요즘 배달 수수료가 많다는 말이 많은데 배달이 17%가 나올 수 있나요? 배달은 가격이 더 높습니다. 홀은 런치 세트 뭐 해가지고 가격이 오히려 더 내려가고 배달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가요. 왜냐면 이게 소비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좀 방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 이번에 배민원 무료 배달이 12월 달에 돼서 저희가 음식 가격 좀 올리고 일부 저희 식자재 가격을 더 내렸어요. 원래 저희 36%, 38%였는데 29에서 34%까지 내렸어요. 업체 한 20곳 다 불렀어요.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좀?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우리 전부 다. 식자재 가격 내리고 음식 가격 좀 올리고 그래서 방어를 했는데 이번에 또 배민에서 가게 배달이랑 음식 배달 합쳤어. 마지막에 선택하게. 주문은 더 오르는 현상은 없는데 고객분들이 무료 배달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아진 거다. 그래 버리니까 수익률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인건비가 올랐다. 1.5% 올랐어요. 1050원인가? 그래서 지수에 맞게끔만 올려주면 돼요. 또 식자재 가격 한 번 더 내리고 같이 상승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오픈인데도 손님들이 꽤 오네요.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창업할 때 최소한 이런 거는 좀 알고 창업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힘들지 않을 것이다. 힘듭니다. 직장인분들이 하시기에는 숙련도가 쌓이고 노하우도 쌓여야만이 돈을 벌지. 초기에는 힘들어요. 제가 여기 조금 할 테니까 동선을 좀 보세요.
대표님은 장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배운 적이 있으세요? 처음엔 배웠죠. 따로 뭐 공부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유튜브로 다 공부했어요. 제가 8년을 했는데 이 장사를 28, 9부터 했는데 대중 음식점은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메뉴를 10,000개를 파는 게 더 중요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수십 가지의 재료로 하나의 음식을 만드는 게 셰프들이고 대중 음식점은 수십 가지의 재료 중에 하나만 만들면 돼요. 하나를 얼마나 10,000개씩 잘 파는지가 중요해요. 확실히 대표님이 하니까 고기가 밀릴 일이 없네. 그렇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로 보다 보면 참고할 부분이 많아요. 많죠. 인터뷰 채널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교과서예요. 아, 그분들의 노하우. 이제 보면은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 기계에 대해서 본다거나 그 사람의 동선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같이 참고하면서 오늘 대표님의 영상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배울 점도 되게 많겠네요. 배워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 들어가도 다 채워지고 2명, 3명도 동선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도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80에서 130만 원에는 2명이 필요하다. 130에서 180만 원에서 2.5명이 필요하다. 이게 시간표. 이런 거 공개하셔도 돼요? 아, 상관없어요. 10시부터 퇴근까지 시간 단위로 다 정해져 있어요. 250에서 400 하면 매출이 7,500에서 1억 2천이면 5명이 평균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도 발전될 게 엄청 많아요. 선반을 하나 여기 더 달하는 게 더 편하겠다. 시설도 좀 더 자동화시키고 대표가 현장에 와야 직원분들이 와도 발전은 돼요. 근데 다만 느려. 이런 것도 주방업체 납품에 나중에 말할 건데 문이 이렇게 이렇게 열면 더 편하잖아요. 반대로 불편하죠. 하루에 문 여는 게 1,000번 이상인데 그러면 30일이면 3만 번인데. 왜냐면 저 오른쪽에서 포장을 하니까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인분들이 이렇게 축하해주러 오셨나 봐요. 네. 이 건물에 오래 있기도 했고 도와주시려는 분도 많고 아까부터 와서 사장님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제 어떻게 오픈한다고 소문이 좀 나 있어서 그만큼 주변 분들한테 잘하셨나 보다. 잘하려고 노력한 거지 뭐. 지금 거의 2시 가까이 되니까 손님이 좀 빠졌네요. 오늘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금 행사를 해서 1+1도 있는데 홀은 90만 원. 그래서 120, 130 정도? 배달이 얼마 정도 나온 거예요? 배달이 30만 원? 배달이 많이 안 들어왔죠. 오픈 첫날 매출치고는 높게 나온 거 아니에요? 뭐 한 2시간 하는 거 치고는. 그리고 1+1으로 들어가서 원래 실질적인 매출은 더 많이 나오죠. 요즘은 회사 운영하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세요? 많이 어려운데. 어떤 게 어려우세요? 거의 다 상가가 공실이 나고 있고 수익률도 안 맞추고 내수 시장도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좋진 않는데 저희는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고 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막 하다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광고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뭐 이게 좋다 해가지고 한 번에 막 몇 천씩 넣진 않아요. 200만 원, 300만 원 넣어보고 하이리스크를 처음부터 두는 건 아니고 조금씩 버리는 돈이라 생각하면 효과 좋으면 넣어봐. 반팔 입고 오셔갖고 이 추운 날 부산은 반팔 입고 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도 짧게라도 좀 촬영을 해봤는데 대표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좋은 글귀가 하나가 생각이 나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열정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 열정이 계속되질 않는다. 그리고 그 열정이 어느 순간 식는데 그 열정이 또 계속 식어 있지만은 않거든요. 제 유일한 장기는 제가 똑똑하지도 않아요. 대학교도 좋게 나오지도 않았고 뭐 집안이 좋지도 않는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자. 그리고 요즘 경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나요? 지금은 창업이 정말 힘들거든요.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대출이 나와서 진행한다 해도 매출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을 좀 기르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창업 시장이 1년, 2년 전에는 거품이 꼈다 생각을 하면 돼요. 아파트 값이 거품이 껴서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은 거품이 걷어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아, 오히려 약간 진짜만 살아남는 시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품이 걷어질 때 들어가서 나중에 또 거품이 생깁니다. 그때는 혜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권리금으로 다시 받을 수도 있고 경쟁사가 줄어들면 마케팅을 조금만 해도 매출이 많이 오릅니다.
장단점을 다 따져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올해 목표는 뭐예요? 일단은 100개 이상 하는 것이 목표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이 아직 한 40% 밖에 안 됐어요. 점차적으로 키워져 나가고 구성도 다 하면 언젠가는 왓더버거 괜찮은 브랜드다. 그리고 창업시장에서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하다가 열정이 식거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내려놓을 때 거기서 끝이 나버리면 다시 안 오거든요. 잠시 떨어질 수는 있는데 계속 바닥 지하까지 내려가요. 특히 지금 그런 게 많은 때고요. 근데 자영업자 분들 저는 진짜 얼마나 힘든 줄 알거든요. 그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마인드 리셋을 좀 하시고 휴가 나가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생각은 평생 안 바뀔 수도 있지만 5초 10초 만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영상을 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가지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으로 화이팅! 왓더버거 화이팅!